이전 시간에 이어 한성희 정신과 전문의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두 번째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1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며 나의 마음 건강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지요. 2장에서는 모든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 것이라는 제목과 함께 일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이 인생의 목표인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작가는 말합니다. 남들에게 보기 좋은 직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를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 이를 직업이나 직장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즉, 평생 해야 하는 활동으로 이를 바라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이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자기 대상으로 삼으며 오래도록 존재감과 성취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지요. 다음으로는 선택의 문제에 대해 말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수도 없이 고민을 하고는 하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 작가는 말합니다. 성공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그 선택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고 말이지요.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산을 오를 때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야 산의 풍경을 보며 경치를 느낄 수 있듯이 선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야 그 선택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이지요. 작가는 말합니다. 지금의 이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 그 누구도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선택하지는 못한다. 모두 자기가 가진 한계 내에서 최대한 지혜롭게 선택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안전한 길은 평안함과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길에 길들여지면 새롭게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다만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에만 신경을 쓰게 될 뿐이다. 그래서 안전한 길은 무섭다. 삶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그럴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변화는 두렵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변화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이유는 아마도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의 고민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를 유지하면 너무나 안정적이지만 무언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의 발전을 이끌어내려면 과감히 변화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워킹맘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사실 워킹맘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작가는 말합니다. 가장 먼저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부담감을 버려라. 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돌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완벽해지기 위해 애쓰는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난 만큼 어떤 것을 잘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은 못하게 되어 있다. 그게 세상 일의 이치다. 슈퍼우먼이 되려고 애쓸수록 힘든 것은 자기뿐이다. 그리고 힘든 만큼 당연히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게 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심한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무도 슈퍼우먼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라. 안 되면 까짓것 조금 쉬었다 가면 될 일. 그러니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말아라. 결국 자신의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의 말처럼 안 되면 쉬었다 가면 되는 일. 우리의 인생을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로 바라보는 관점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작가가 40년간 일을 하며 느낀 것들에 대해 말을 합니다. 견뎌라.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라. 몰입의 즐거움을 익혀라. 이 세 가지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일이든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려면 어느 수준 이상의 궤도에 올라서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참지를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견뎌보라고 말합니다.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바꿀 수 없는 외부 요인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항수의 부분이다. 그런 것들은 그냥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그리고 난 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변수에 집중해야 한다. 이때 변수를 쪼개서 할 수 있는 만큼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스트레스에 짓눌려 압도당하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다. 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픔 또는 괴로움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지금 죽을 만큼 아파도 언젠가 고통은 끝난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나쁜 일이 연속으로 터질 때는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항수는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렴. 다음으로는 완벽주의자보다 경험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완벽을 추구하느라 수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을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완벽주의자는 삶의 여행을 직선 도로로 생각하고 오직 결과에만 초점을 둔다.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른다. 완벽주의를 꿈꾸는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아. 그만큼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내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미완성을 견디는 것도 습관이다. 그리고 일단 하는 것 자체가 습관으로 되면 정교하게 다듬는 일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는 없겠지만 대신 성공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실패한 일보다는 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시도조차 못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며 자신감 있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은 나를 알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만큼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지 않는 등등으로 자신에게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의 경험상 작가를 찾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내면에 소홀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누구나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일 때면 누구나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외부로만 치닫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봐달라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갈구하는 만큼 혼자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비생산적인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만나기보다는 또다시 다른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려 든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당신은 문득 외롭고 쓸쓸하다. 왜일까?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아도 짧은 인생이거늘 당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당신 삶 앞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당신의 인생을 밀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지속하는 한 당신은 지독한 고독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작가는 고독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자신의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이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자신을 알고 자신을 느끼며 인생의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은 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장은 책 속의 사랑에 관한 좋은 표현을 소개하며 넘어갈까 합니다. 인간에게도 타인의 손길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과 결핍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내가 타인에게 사랑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할 때 채워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으로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의 첫 번째 리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책에서 강조하듯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념하시길 바라며 이번 리뷰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일과 관계 그리고 사랑에 대해 다룬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의 두 번째 리뷰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마지막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